오늘은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에 묻어두고만 있었던 이야기. 해도 되는 말인데 차마 못했던 말.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할 텐데도 괜히 상대 기분 상할까봐, 또 혹시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그냥 삼켜버렸던 그 말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더 단단해지고 여유로워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말 한마디가 주는 무게도 커지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 한마디로 금방 멀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서로를 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화내지 않고도, 목소리 키우지 않고도, 상대방이 무시하지 못하는 품위 있는 방식으로 내가 할 말을 다하는 단 하나의 방법, 이걸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하루쯤은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집안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에게든, 또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들릴 때 있잖아요. 아니, 그 정도로 뭘 그렇게 예민해요? 그걸 가지고 왜 그래요? 어른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지. 그 말 들으면 어때요? 순간 가슴이 딱 굳어버리죠. 그래, 내가 또 너무 예민한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혼자 속으로만 삼키게 되고요. 근데 말할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은 1000번도 넘게 준비되어 있는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또 혹시 내가 흥분할까봐, 또 후회할까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 공허함, 그 씁쓸함, 그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악순환에서 정말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냥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그냥 넘긴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당연히 괜찮겠지, 저 사람은 원래 저 정도는 받아주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해요. 근데 그 말이 소리를 높이는 말이어선 안 됩니다. 감정이 먼저 달려나가는 말도 안 됩니다. 상대에게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톤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단 하나의 방법. 이건 정말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통하고,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이 쓰면 훨씬 더 품위 있고 더 단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감정을 먼저 비워놓고 말하는 것. 이 한 가지입니다. 이게 말은 쉽죠. 근데 막상 실천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과 말이 동시에 튀어나오지 않게, 말은 말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따로 길을 내줘야 하거든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말을 던지면 그건 말이 아니라 감정의 파편이 됩니다. 상대에게 꽂히는 건 내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의 기세예요. 그러면 상대는 내 의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 톤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 감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차분히 흘려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화를 내면서 말해도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투는 조용한데 한마디만 해도 상대가 바로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이 감정 비우기의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감정을 눌러두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에요. 참으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감정을 앞에서 빼놓고 그 다음에 정제된 문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매번 그렇게 무시하듯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감정을 비우고 말하면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방금 하신 말은 저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런 방식의 대화가 어렵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죠. 앞에 말은 공격이고 뒤에 말은 설명입니다. 설명에는 품위가 있고 품위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소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제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이 나이 들수록 훨씬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쉽게 판단하려 해요.
아휴, 어른들은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말해? 저런 얘긴 그냥 넘기면 되지. 괜히 따지기를 좋아하시네. 근데 여러분이 오히려 차분하게 정제된 문장으로 품위 있게 말하면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 순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감정을 비우고 말하는 건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하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말하기입니다. 내 자존을 잃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정을 비우고 말하면 상대는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변합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에게 왜 그때 그렇게 욱했을까? 또 후회하지 않게 돼요. 그게 말의 품위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럼 감정을 어떻게 비워야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감정을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장. 품위 있는 말의 구조. 이 모든 걸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감정을 먼저 비워야 말이 제대로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했죠. 그럼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게 그 감정을 어떻게 비워야 하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참지도 말라고 하고 터뜨리지도 말라고 하고 그 사이 길이 있다는데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배워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쉬운 방식으로 누구나 단번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 한 번 꺼내기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상대가 오히려 내 말을 가볍게 넘길 때도 있기에 더더욱 이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감정을 비우는 가장 첫 번째 단계.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말하기 전에 숨부터 고르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의 감정은 내 생각보다 호흡을 훨씬 더 빨리 타고 올라옵니다. 숨이 가빠지면 목소리도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면 말투가 급해지고 말투가 급해지면 내용은 사라지고 결국 감정만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차분하게 말해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면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고 말이 빨라지고 나중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고 결과도 마음처럼 안 흘러가고요. 그게 다 호흡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비우는 첫 단계는 아주 짧게 단 3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 3초 동안 아주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거 누가 보나 싶죠? 근데 상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말투가 갑자기 차분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그 3초 사이 감정의 물결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감정보다 문장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비우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을 비우려면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속으로 아주 짧게 점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아, 내가 지금 불편한 건 상대가 한 말의 내용 때문인지 아니면 말투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이미 쌓여있던 감정이 건드려진 건지 이걸 1초만 생각해도 내가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가 바뀝니다.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감정이 생기는 즉시 그 감정을 그대로 언어로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공격이 되고 상대는 방어하게 되고 결국 말이 길어지고 지치고 나중엔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게 되죠. 근데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잠깐 들여다보면 문장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호흡, 그리고 감정의 출처 점검, 이것만 익혀도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감정을 비우고 난 뒤 말은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이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상대를 주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왜 당신은 늘 이래?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문장의 주어를 나로 바꾸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저는 방금 그 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힘겹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이 많아서 이 주제를 바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태를 보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태도가 바뀝니다. 이게 감정을 비우고 말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감정 대신 나의 상태를 꺼내는 것.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은 흔히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하듯 말해서 화가 나? 근데 감정 비우기 방식을 쓰면 이렇게 바뀝니다. 방금 그 말투가 저에게는 조금 가볍게 들렸어요. 저는 그런 말 방식이 저한테 힘겹게 느껴집니다. 여기엔 화가 없습니다. 근데 경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느껴보세요. 이 말엔 품위가 있어요. 소리로 만든 품위가 아니라 태도로 만든 품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투의 힘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에는 세월이 쌓여있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말투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차분하게 말해도 상대는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게 정말 결정적입니다. 감정을 비우고 내 상태를 말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꺼내면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이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달라지겠지. 이 말을 해서 인식이 바뀌겠지. 이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알아주겠지. 근데 여러분, 상대는 거의 안 변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었다면 세상에 갈등이 이렇게 많을 리 없죠. 그러니까 내 말의 목적을 상대를 바꾸려는 데 두지 말고 나를 지키는 데 둬야 합니다. 이게 진짜 품위 있는 말의 핵심입니다. 나를 지키는 말은 단호하지만 차분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방식의 대화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제 마음이 많이 지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지킨 거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정을 비우고 품위 있게 말하면 상대가 내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크지 않지만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말은 소리를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단계. 말의 끝을 조용하게 둬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고 나면 침묵이 찾아오죠. 그 침묵이 어색해서 우리는 자꾸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의 힘이 약해집니다. 근데 말의 마지막에 조용한 여운을 남기면 상대는 그 침묵 속에서 내 말을 한 번 더 곱씹습니다. 그게 말의 품위입니다. 지금까지 감정을 비우고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상태를 말하고 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마지막을 조용하게 남기는 이 방식이 한 줄로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앞에 두지 않고 문장을 앞에 둔다는 것. 이 단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 있게 해야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을 앞에 두지 않고 문장을 앞에 두는 그 단 하나의 방법이 어떻게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지 정리해 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을 쌓아두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한 말, 해놓고 후회하는 말,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더 다친 날도 있고 상대의 말 때문에 오래도록 속이 쓰린 날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나이를 들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말은 세게 한다고 먹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결국 말을 어떻게 꺼내느냐? 그 태도가 사람의 품위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이 되는 단 하나의 길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정보다 문장을 먼저 꺼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이 방식은요, 아무리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와도 내가 쉽게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상대가 갑자기 목소리를 올려도 내 안에서 먼저 정리된 문장이 있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을 겁니다. 화를 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상하게 무게가 있고 상대가 쉽게 덤비지 못하는 사람. 조용한데 단호한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꼭 필요한 말만 꺼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정을 먼저 비워내고 문장을 앞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상대가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진짜로 달라집니다. 아, 이분은 괜히 소리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이분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말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상대에게 생깁니다. 조용한 단호함이 주는 힘은 나이를 먹을수록 깊어지고 그 깊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바로 대화가 짧아진다는 것. 감정으로 말하면 말이 길어지고 설명이 붙고 서운한 얘기가 새로 나오고 나중에는 서로 지쳐서 대화가 흐트러지죠. 근데 감정이 빠지고 정제된 문장만 남으면 대화는 짧지만 정확해집니다. 대화는 결국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이 정확하게 상대에게 도착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방식으로 말하면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내 마음이 덜 상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상처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가 너무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내 말에 끌려가서 감정이 쏟아져 나온 뒤 그걸 내가 후회해서 더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감정 대신 문장을 꺼내면 내 말이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말의 태도가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의 끝에 남는 침묵.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용히 말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면 상대는 그 침묵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말은 더 깊게 가라앉습니다. 침묵은 비워두는 시간이 아니라 말이 자리를 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오래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듣고 많은 감정을 삼켜왔습니다. 그 긴 세월이 쌓인 여러분의 내공은 이 한 가지 방식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빛을 발하고 더 고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화내지 않고도 내 뜻을 품위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상대가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 문장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갈등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부드럽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말에 후회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단 하나의 방법. 감정을 비우고 문장을 앞세우는 말하기. 부디 삶 속에서 천천히 써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품위를 보여줄 것이고 그 품위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